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침체, 리세션은 아니라 하강 정도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하강에서 돌아서는 국면에서 주식이 선반영하는 구간이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첫째는 윤지우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아니 뭘 이야기. 또 창피하게 여기다 또 이걸 아니, 좋아해. 100만 부 팔릴 때까지 계속 해놓고. 아유, 출판사에서 좋아하지. 네. FL 미디어를 또 이제 저희가 좋아를 하고, FL 예. 미디어도 저희 와이스트릿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FN 미디어에서 또 최근에 제가 예. 감수하고 있는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결국 우리가 인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또 말 시작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그 좀 장이 많이 좀 며칠이죠. 오늘이 6월 14일인데 조금 조정이 있고 코스닥은 더 낮고 네, 그렇죠.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되게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또 SG 그런 사태처럼 전통적인 가치들이 막 속절없이 무너져요. 뭐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이 있지만 네.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는데 네. 무엇을 해야 되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해하고 항상 변해가는데 네. 우리 시장은 항상 변하는데 중심에 있는 거 외에는 그 모멘텀기에 주가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떨 것 같냐면 지수가 올라와도 네. 주식 비중이 높아도 만약에 현재 트렌드와 부합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되게 소외되는 느낌이 더 강해질 거예요. 뭔가 되게 헛바퀴 도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죠. 뭐 서로 네. 어떻게 지금 어떤 것에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가. 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뭐 1,200원 거의 깨러갈 수도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그래도 위를 보고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한 방 툭 맞을 수 있는 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에.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좀 조정이 오면 뭘 사냐에 관한 좀 문제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했던 건 아닌데 준비해온 자료는 다를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런 좋습니다. 거 고민도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수는 이렇게 오르고 네. 특히 연초에는 코스닥 상승률이 지금 30몇 %잖아요. 네. 근데 2차전지 관련주 없는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를 당했고 연초에는 로봇 AI 뭐 빠르게 또 순환매도 있었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거래소에도 보시면 네,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대형주. 종목들 뭐 대형주도 있지만 뭐 음식점 업종 내에서도 CJ 제일제당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농심처럼 예를 들어서 곡물가라든가 그 원당에서 자유로운 업체들, 그러니까 설탕이나 이런 소프트 원자재 쪽 그 관련된 업체들은 안 좋지만 그런 라면 같은 걸 하는 농심 같은 건 따로 올라갔던 거죠. 예, 예. 기계 장비에서도 처럼 이렇게 네. 전기 장비 전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네. 또 어떤 것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반도체만 놓고 봐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더 훨씬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그나마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내수주. 저도 뭐 전에 어떤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끝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장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 차별화라고 말씀해 그렇게. 주셨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큰 수익, 어떤 분들에게 계속 헛바퀴, 네. 양극화, 차별화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부터 좀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턴어라운드 시기니까요.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시기라서. 그냥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예.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지금 저는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경기가 침체, 리세션은 아니라 하강 정도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하강에서 돌아서는 국면에서 주식이 선반영하는 구간이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첫째는 원래 좋았는데 실적 이익이 더 가속화되는 것들.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농심 같은 게가 되겠네요. 잘 나가는데 계속 잘 나가는 애들. 그렇죠. 뭐 엔터 업종도 그런 것 같고 자동차도 쉬고 있지만 자동차도 좋으니까 계속 더 좋아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근데 예. 이제 또 반도체처럼 지금은 적자지만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나오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조선도 해당되고 아하. 뭐 적자였다가 흑자로 도는 것들 뭐 네. 하이닉스 이런 것들 외의 것들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어중간히 이제 이 전통적 가치 방법으로 그냥 자산 가치가 대비 얼마 싸다 뭐 이런 거 갖고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드한 가치 분석 방법으로 접근, 이거 좀 욕먹겠네. 근데 아니요, 그런 괜찮습니다. 접근은 어쩌면 이런 국면에서는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가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호황이 온다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책 있잖아요. 뭐 스타일 인베스팅이나 뭐 소음과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역됐던 번스타인 책이 있는데 네, 네. 뭐 또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전반적으로 가치주 싼 것들은 다 오른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바로 가치주가 될 때는 싼 것도 다 오를 때죠. 그때는. 아. 그때 금리가 오를 정도로 경기가 좋을 때. 저기 이제 쩔어 있는 애들까지 까지 다 있는 같이 거죠. 좋을 때. 그렇죠.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다른 말은 경제가 안 좋을 때잖아요. 예. 그럴 때는 성장이 희소화된다. 뭐 그렇게 다 표현을 쓰는데 월스타인 같은 경우는 성장이 희소화될 때는 예를 들어서 성장주가 좋다. 몰려서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것도 요즘은 약간 변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3.0이라고 해서 과연 그런 소위 전통적 가치 측정 방법 본론 들어가지도 않는데 갑자기 산으로 흐르는데 아니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좋나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는 이런 거예요. 지점이잖아요. 이게. 이런 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엄을 신성시하지만 그레이엄이 옛날에 담배꽁초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싼 것도 그렇죠. 주워가자. 싼 거. 근데 그게 오늘 잘 안 먹혔잖아요. 그레이엄이 뭐 현명한 투자자대로 한다고 뭐 잘 되는 분들 뭐 자치 투자 전통적 방법도 잘 되는 방법도 있지만 싼 주식이 맨날 싼 주식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고 나갔던 사람이 워렌 버핏 같은 분이셨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애플 투자하면서 아, 네. 하여튼 비싼 주식도 이 환경이 계속 브랜드 지배력을 가지면 투자하겠다. 위대한 기업. 그렇죠. 막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애플이 자기는 그레이엄과 피셔에 자기가 뭐 섞여 있다, 붙어 있다, 뭐 이런. 근데 필립 피셔의 지분이 더 많다, 막 이런. 네. 원래 그 문장은 네. 그레이엄 지분이 더 높게 돼 있는데 예. 제가 볼때 필립 피셔 지분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사실 버크셔 해더이도 잘 보시면 애플 빼고 나면 수익률이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버핏 좋아하시는 분들 시전할 수 있는데. 아니면 사실 애플이 하드캐리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언젠가부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 작년 11월 이후에 엔비디아 같은 게 막 치고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비싸다 하지만 테슬라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거는 전연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확장되는 속도가 바로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시장은 성장이 희소화되니까 그런 거에 쏠리는 거죠. 그걸 자꾸 이거 빅테크로 한정 짓지 말고 여하튼 굉장히 성장이 나오는 쪽을 사는 시장이 주목한다.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네. 고퍼 저 PBR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을. 고퍼인데 저 PBR 종목. 이거 뭐 제가 말하면 이상한 사람 이게 얘기하면 뭔가 비싼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고퍼라는 건 쌀 수도 기본적으로 성장이 있는데 예. 아직은 이익을 크게 못 내니까 PER, EPS가 낮으니까 PER이 비싸 보이잖아요. 네. 그런 그런 고퍼인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아주 비싸진 않은 것들. 뭐 무조건 저 PBR이 아니라 그 피어 그룹 내 상대적으로 싼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건데 결론이 그건데 바로 네. 지금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PER이 높다라는 건 지금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 붙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걸 해야죠. 주식들. 지금은 철저하게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고퍼 종목을 해야죠. 고퍼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EPS가 기대 EPS의 정의가 중요한데 오늘 그것도 잠깐 설명을 네.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어우, 너무 일단 좀 좋습니다. 진동 나다가다 해볼까요? 갑자기 너무 막 한꺼번에 해서 네네네네. 두서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먼저 지금 확 와닿는 게 지금은 턴어라운드 시기다. 하강 뭐. 국면에서 선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 나가는데 계속 잘 나가는 녀석 혹은 적자였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부터 가는 장세다. 근데 저번에 와서도 이 얘기 했었는데 예.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결국 코스피 많이 올랐어요. 좀. 예. 500선 있고 막 2,400선 있고 막 이럴 때는 사실 사람들이 귀등이 안 돌아왔습니다. 2,600 넘어서고 그러니까 그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윤지호 대표님 좀 모셔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뭐 거짓말 하시는 분 모셔달라고 누가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 하여튼 그러면 몇 가지 좀 풀어볼까요? 네네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이게 좀 전에 어디 가서 교육 책 나온 뒤에 강의 요청 들어오면 강의를 다니다가 만든 자료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이건 제 혼자만의 자료가 아니라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그 오랫동안 동료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데이터 보는 게 있어서 거기서 많이 탈출도 하고 또 제가 만든 것도 있고 한데 예.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오늘 같이 장 빠지면 두렵잖아요.
자, 끝났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오나? 뭐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좀 뭐 바쁘고 아까 좀 약간 시간 앞당겨달라고 했던 이유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예. 하여튼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S&P 500 있잖아요. 우리가 코스피 유사한 거. 네. 이거의 선물 투기적 포지션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쳐놓은 거예요 지금. 선물 투기적 포지션이. 그러니까 숏 쳐놓은 거예요. 숏. 지금 S&P 500은 거의 13개월 내 최고치 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숏을 친 거예요 지금. 숏 포지션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기 때 레벨까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건 담보하지 않아요. 뭐 이게 청산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적절치 않지만 네네네. 최소한 하방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저 사람들이 떨어질 거에 베팅하고 저렇게 선물을 매도 포지션 잡아놓은 게 아니라 떨어질 걸 베팅하고 예. 매도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예. 투기적 포지션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아 이미 쇼칠 만큼은 다 해놨다. 다 해놨다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네네. 금융위기 레벨보다도 높다고요. 규모가. 그러니까 복잡하게 갈 수 없지. 네네. 그러니까 많이들 해지를 건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속 해지 걸고 막 우리도 주말만 되면 불안하니까 곧버스 사갖고 넘어가고 우리나라 대차장고도 사상 최고치 와 있고 지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다 일맥상통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게 뭐 청산되면서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시나리오고 음모고요. 네네. 더 많이 급하게 빠지려면 이게 플러스로 많이 쌓여있을 때 많이 빠지겠죠. 네. 이해 가시죠 그거는. 네. 여기서 하방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스토리텔링처럼 말하면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청산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다는 쇼커버 거예요. 막 들어오면서. 제 말은 요지는 뭐 이래서 오른다 내린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위험 관리를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 지금 해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위험 관리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해지라고 네, 이해를 해지를 하는 많이 거는 거고 거죠. 해지를 이미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시장도 해지를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모르죠 저는 예.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 개인이 해지 많이 거는 곧버스 아닌가요? 근데 곧버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지를 걸고 하지는 않고 그냥 그래요? 한 방향으로 배팅이죠. 그럼 위험한데. 곧버스 사시는 분들은 근데 뭐 수십억 굴리시는 분들은 좀 해지하기 위해서 곧버스 사시는 그래서 분들도 주말 있겠지만 되면 좀 불안하니까 뭐 그래서 해지 걸고 안 그러나? 안 그렇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건 더 하고. 위험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그런 분들 접근은 많죠. 그건 완전 네이키드이기 때문에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좀 올라서 부담인데 이거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좀 자본 총계 개념으로 오랫동안 저희가 이걸 기준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자본 총계 기준이 한 배거든요. 여기 뒤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자본 총계는 매분기 쌓이니까. 그렇죠. 벌어서 쌓아놓으니까. 근데 지금 2분기가 원래 저희가 한 배가 2,657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배가 1분기 자본 총계 딱 들어오니까 바로 2,730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업데이트 제가 안 했는데. 다시. 2,730이 됐다고요. 한 배. 2,73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PBR 1배가 되려면 2,730포인트.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이게 2,650 정도였거든요. 근데 1분기 자본 총계가 쑥 들어왔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갑자기 업데이트 했더니 쑥 올라가 있던 거예요. 돈을 벌수록 저 올라가는 거니까. 저기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네요. 여기 뭐야. 2,723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냥. 아하. 이게 그쵸. 툭 이렇게 됐죠, 이렇게. PBR 1배. 업데이트 하니까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뭐 간단하게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네. 한 4분기쯤 가면 한 배가 한 2,800 이게 여기 이제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제 이걸 좀 뭐 2,750 정도다 보는데 뭐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한 2,800 이상 가겠더라고요. 한 배가. 왜 한 배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가 수출이 좀 안 되고 이럴 때는 한 배를 잘 못 넘어요. 이렇게 한 배가 되게 버거워하거든요. 한 배를. PBR 1배. 네, 자산 가치만큼만이라도 저 1배에서 막 이러기 때문에 좀 1배를 이렇게 넘어서 확 가려면 1배가 좀 약간 버딩이 되는 지수인데 네. 현재는 그게 한 2,72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650 가니까 이제 7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네. 그 50에서 100포인트 우리가 만약 4분기 정도 되면 그게 한 2,800, 450 된다면 예. 여기서도 한 1, 200포인트도 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요 PBR 이거보다 PBR은 그 ROE의 함수거든요. 잠깐만 하나만 설명 좀 해드리고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따라잡기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어렵나요? 계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PBR 1배라는 게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만큼 평가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죠. 무슨 아니죠. 뭐 지수가 자석 효과로 네. 이제 1배까지는 가서 들러붙는 이거는 그렇죠. 아니고 네. 근데 참고하면서 그 밑에 있을 때는 저평가 영역, 그 이상일 때는 뭐 한 고평가 영역일 대략 우리나라는 0.9배 미만일 때를 저평가라고 네. 그러고 한 1.1배 넘어가야 고평가를 그렇죠. 하는데 근데 적정한 수준은 한 PBR 1배라고 보면 근데 그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
지수도 적정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 정도죠. 네, 뭐 네. 한 배가 비싸다는 아닌데 네. 한 배 뭐 0.9배 밑에서는 아주 열심히 주식을 막 사야 되고 작년 네네네. 10월이었죠. 뭐 작년 그때 뭐 윤 대표님이 욕 먹어가면서도 말씀하셨던 게 그렇죠. 그럴 그거고. 때는 의외로 사람들이 제 욕을 하더라고요. 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무서워 죽겠는데 주식 사라 그러냐. 네,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주식이 안 좋으니까 싸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주식을 사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지난 거고 이거 과거고 이게 올라가려면 이게 ROE예요. ROE. ROE가 뭐냐면 네. 원래 기업 CEO들이 연임 결정 여부 될 때 뭐 경쟁사 대비 ROE가 우리 회사 몇 프로인데 너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ROE가 이렇게 낮으니까 PBR이 낮은 거 아니야? 맞죠. 네. 근데 ROE가 좀 돌아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오늘은 이제 뭐 전에 방송에 딴 데서 했던 거에서 좀 추가해서 가져온 건데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ROE가 높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잠깐만, 저 리턴 온 에쿼티 저 우리말로 뭐라 하더라? 자기 자본 이익률. 예, 그것까지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아, 예. 그러니까 내 돈 넣어가지고 얼마나 이익수는 보냐인데, 그러니까 ROE,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소위 뭐 가끔 저도 이 책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주식 관련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죠. 뭐 ROE 10% 이상 종목이 좋고 그때 주식이 사야 되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한국은 시크리칼 요소가 되게 강하니까. 그렇죠. 한국은 굉장히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지 않나요,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경기 따라서. ROE가 뭐냐면 단기 수익이 좋아져서 올라가니까 이게 이것만 있지만 아니에요. 레버리지가 높아져도 올라가고요. 회전율이 높아져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OE가 높다는 거는 경쟁사 대비 뭐 우리 이 기업이 더 좋다 나쁘다 정도는 되지만 주가 상승을 보기는 힘든 거죠. 그렇죠. 상승 요인은 아니죠. 그렇죠. 평가 요인일 이미 주가에 반영된 수치라 보는 게 다르죠. 네. 이미 반영된. 그러니까 ROE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ROE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맡겨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꾸 어차피 이제 주가는 다 올랐으니까 이제 상관없으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하이스고 농심이고 뭐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인 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잖아요. 네네네. 이거 제가 만든 그림 아니고 사학감의 아스토의 책에서 제가 그림 인용한 건데 네. 여기 인용 자료가 안 적혀 있네. 하여튼 선행 투자라면 ROE가 쑥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ROE가 여기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ROE가 쑥 내려왔을 때 다시 ROE가 올라갈 때 여기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오른쪽이죠. 여기죠. 그러니까 ROE가 3, 4, 5, 6, 7 올라갈 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뭐 실적이 최고인데 왜 주가는 내려오지? 주가는 먼저 고점 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글이. 그렇죠. 시클리컬에서. 실적 최고치와 최고가는 일치하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네네네. 이게 ROE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 그림 다시 봐요. ROE가 어떻죠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하. 이제 투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걸 가지고 뽑아내는 지금 투자 시기에 기업을 찾아요. 지금 뭔가 투자를 막 해가지고 하고 있거나 미국 여기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 그 농심도 뭐 미국에 작년에 투자 많이 했는데 돈 못 번다고 막 사람들이 주주들이 열받아하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K팜 열풍 K 열풍에서 라면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실적 확 좋아진 거 아니에요. 뭐 하이스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뭐 투자해놓고 참 답답했는데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DDR5부터 이거 먼저 선투자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 대박 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또 이제 받아줘 오시가 당황스러워. 아니 이거 받아줘야죠. 열심히 이걸 줘야죠. 뭘 받아줘요? 그래도 이게 휘발성으로 금방 날아가거든요. 이게 D램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장의 방향은 네. 이제 여기서 ROE가 이 정도 올라온 거야. ROE가 이 정도 올라가겠죠. 이 정도. 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순환적 사고라는 거는 그렇죠. 아직은 순환적 사고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ROE가 올라오는 국면, 선행 투자기를 지나서 이익 회수기로 들어가는 한국 증시.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내가 언제 그걸 다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죠. 쪽집게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네. 뭐 정확한 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그걸 어떻게 과실을 언제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겠죠.